어머니 입 벌려요. 당신 아들이 먹여주는 밥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처먹으라고. 어서 처먹어. 어서 이 할망구야. 그 순간 수진의 주머니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린다. 수진이 순식간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는다. 응, 자기야.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이제 막 아침 차려드리려던 참이지. 걱정 마. 내 몸보다 어머니를 더 아끼는 거 알잖아. 응, 나도 사랑해. 세상은 그녀를 천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녀는 우리 어머니를 사냥하는 악마로 변했습니다. 천사 며느리의 소름 돋는 두 얼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진을 현대판 심청이라 불렀다.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대소변을 미소 지으며 받아내고 치매 노인들의 억지 섞인 욕설에도 눈물을 훔치며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SNS와 지역 신문을 통해 천사 요양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수진의 진짜 얼굴은 가장 가까운 남편 진혁조차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심연의 어둠이었다. 수진의 인생은 철저한 기획과 탈취로 점철되어 있었다. 10년 전 수진은 자신의 단짝 친구였던 혜주의 연인인 진혁을 처음 본 순간 결심했다. 번듯한 대기업 팀장의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인 진혁은 가난한 집안에서 도끼 하나로 버텨온 수진에게 반드시 뺏어야 할 전리품이었다. 수진은 혜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혁의 휴대폰에 혜주인 척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미리 섭외한 남성과 혜주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것처럼 연출된 합성 사진을 진혁에게 보냈다. 진혁이 배신감에 몸을 떨며 술에 만취한 밤,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다. 그녀는 울고 있는 진혁을 부축해 모텔로 데려갔고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 옷을 벗은 채 그의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진혁 씨, 어제 진혁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진혁 씨를 위로해주다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요. 내가 혜주를 배신했어요. 가련한 피해자를 연기하는 수진의 눈물에 속은 진혁은 결국 혜주를 매몰차게 버리고 수진을 선택했다. 혜주가 진실을 밝히려 울며 매달릴 때도 수진은 진혁의 뒤에서 비열한 비웃음을 흘리며 승리감을 만끽했다. 그렇게 쟁취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된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있어 돈 나올 구멍이자 스트레스 샌드백에 불과했다. 아침 8시 진혁이 출근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방금 전까지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어머니랑 산책 다녀올게. 하며 속삭이던 수진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한다. 야, 노인네. 안 일어나? 수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거칠게 걷어치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을 바르르 떨며 구석으로 파고든다. 수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팔뚝을 손톱이 박힐 정도로 꽉 쥐고 주방으로 끌고 간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여 있다. 겉보기엔 정갈한 식사 같지만 그 속에는 수진이 아침 일찍 화장실 청소를 하며 모아둔 오물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거야. 남기면 알지? 어제처럼 손가락 부러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겁에 질려 숟가락을 들지 못하자
수진은 주전자에 팔팔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국그릇에 들이붓는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턱을 잡아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그 뜨거운 국물을 밀어 넣는다. 아, 뜨거워. 시끄러워. 확 그냥 혓바닥을 뽑아버릴라. 뜨거우면 뱉지 말고 삼켜. 그게 보약이야. 시어머니가 고통에 못 이겨 국물을 뱉어내자 수진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진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멍이 들면 남편에게 들킬까봐 수진은 교묘하게 살이 연한 허벅지 안쪽만을 골라 비튼다. 손톱 끝에 힘을 주어 살점을 도려낼 듯이 비트는 고문. 시어머니는 소리도 못 내고 꺽꺽대며 눈물만 흘린다. 수진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분무기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가득 담아 시어머니의 얼굴에 연신 쏘아댄다. 잠오지? 잠오면 안 되지. 어머니가 깨어 있어야 내가 즐겁거든. 치매 노인에게 수면은 생명과도 같지만 수진은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방에 불을 켜놓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아 정신을 무너뜨린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실수를 하자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린다. 어머, 더러워라. 짐승도 자기 자리는 가리는데 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네. 어머니, 샤워 좀 해야겠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뒤 한겨울의 찬물을 사정없이 퍼붓는다. 시어머니의 피부가 파랗게 질리고 숨이 가빠질 때까지 수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는 젖은 몸 그대로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방치한다. 어머니, 진혁 씨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지? 진혁 씨도 사실 어머니가 짐스러워서 나한테 맡긴 거야. 적당히 알아서 해줘라고 나한테 부탁했다고. 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우리 집 대출금도 갚고 진혁 씨도 편해져. 그러니까 제발 좀 죽어줘, 알겠어? 거짓말이었다. 진혁은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였지만 수진은 치매 노인의 불안감을 이용해 아들에 대한 신뢰까지 처참하게 짓밟았다. 시어머니의 눈동자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는 것을 보며 수진은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오후가 되어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 수진은 다시 천사의 가면을 쓴다. 시어머니의 몸에 남은 물기를 꼼꼼히 닦고 헐렁한 옷을 입혀 상처와 꼬집힌 자국을 숨긴다. 향수를 뿌려 오물 냄새를 지운 뒤 남편에게 보낼 행복한 고부 셀카를 찍는다. 카메라 앞에서의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며느리였고 그 옆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강제로 입꼬리가 올려진 꼭두각시였다. 집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사냥터인 요양원으로 향한다. 집에서는 한 명을 괴롭히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아낼 샌드백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수진의 이중 생활은 완벽해 보였고 그녀의 왕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휘두른 칼날은 서서히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수진이 근무하는 늘푸른 요양원은 보호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그 중심에는 늘 우수사원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보호자가 방문할 때면 무릎을 굽혀 노인의 발을 닦아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 가식적인 눈물에 속은 가족들은 수진의 손에 거액의 촌지와 선물을 쥐어주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보호자들의 차가 멀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빛은 악마의 그것으로 돌변했다. 오후 2시
요양원의 휴게 시간은 수진에게는 사냥 시간이었다.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 수진은 일부러 CCTV 사각지대에 놓인 침상들만 골라 순회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 면회가 거의 없는 박노인이었다. 어이, 박씨. 오늘도 안 죽고 살아있네? 명이 참 길다, 정말. 수진은 박노인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박노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수진의 손길이 닿자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익숙하게 약통 하나를 꺼냈다. 처방되지 않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였다. 이거 먹고 조용히 좀 있어. 자꾸 쳐다보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수진은 알약을 박노인의 입에 밀어넣고 물도 없이 강제로 삼키게 했다. 노인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자 수진은 오히려 즐겁다는 듯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약 기운이 퍼져 노인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면 수진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에게 노인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배출하기 위한 살아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수진의 악행 중 가장 잔인한 것은 노인들의 심리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치매 초기라 인지 능력이 남아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악마의 속삭임을 내뱉었다. 할머니, 아까 아드님이 전화 왔는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요양원비 너무 아깝대.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그 돈으로 손자 학원 보낸다는데 참 불쌍하기도 해라.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지만 단절된 공간에 갇힌 노인들에게 수진의 말은 곧 진실이 되었다. 노인들이 절망에 빠져 식사를 거부하고 눈물을 흘리면 수진은 그 곁에서 다정하게 등을 토닥이는 척하며 귀속말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냥 콱 죽어버려요. 내가 도와줄까? 베개로 살짝 눌러주면 편할 텐데. 이런 소름 끼치는 제안을 농담처럼 던지며 노인들이 공포에 질려 오줌을 싸면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징벌을 시작했다. 그녀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척하며 노인의 살점을 꼬집어 비틀었고 오물이 묻은 환자복을 갈아입히지 않은 채 에어컨 바람 아래 방치했다. 노인이 추위에 떨며 용서를 빌어도 수진은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다. 더러운 건 좀 씻겨 나가야지, 안 그래요? 수진이 요양원에서 이토록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이중성 덕분이었다. 원장이나 동료들이 나타나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요양보호사로 변신했다. 욕창이 생긴 노인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그 욕창은 수진이 밤새 노인을 한 자세로 묶어두어 고의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동료 요양보호사 민지가 한 번은 의구심을 품고 물은 적이 있었다. 수진 선생님, 박 어르신 허벅지에 있는 이 멍, 혹시 어디 부딪히신 걸까요?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민지 씨. 어르신이 자꾸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부딪히시나 봐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 연기에 속은 민지는 오히려 수진을 위로하며 그녀의 직업 정신을 지켜세웠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수진은 다시 완벽한 아내 모드로 복귀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괴롭히며 얻은 묘한 고향감은 그녀의 피부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오늘 요양원에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실 뻔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나 지금 울면서 집에 가는 중이야. 자기가 맛있는 거 사주면 힘날 것 같아. 수진의 가식적인 목소리는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괴롭혔던 노인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히려 내일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유린할지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을 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요양원에서 내뱉었던 악마 같은 말들과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잔혹한 손길들이 하나둘씩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친구 혜주의 인생을 망치고 빼앗았던 그 완벽한 남편 진혁이 서서히 아내의 미소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진혁에게 아내 수지는 인생의 구원자였다. 첫사랑 혜주의 배신으로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을 건져 올려준 여자, 치매에 걸린 노모를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성녀. 하지만 그 견고했던 믿음은 아주 사소하고 불쾌한 감각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며 몸부림을 치다 바지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진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허벅지 안쪽에 선명하게 새겨진 수십 개의 보랏빛 자국이었다. 그것은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다. 누군가 손톱 끝으로 살점을 집요하게 비틀어짠 명백한 고문의 흔적이었다. 수진아, 어머니 다리에 이 자국, 이거 뭐야? 진혁의 물음에 과일을 깎던 수진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자기야, 사실 나 이것 때문에 매일 밤 울어. 어머니가 요즘 자꾸 본인 살을 꼬집으셔. 아들이 날 버릴지 몰라 하시면서 불안해하시거든. 내가 말리면 더 심하게 하셔서 차마 자기한테는 걱정할까봐 말도 못했어. 나 너무 속상해. 수진의 완벽한 연기에 진혁은 오히려 아내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진혁은 화장실에 가려다 안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수진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고 말았다. 할망구야, 아까 행동짓거리 조심하라고 했지? 남편 앞에서 다리 까고 지랄이야. 내일은 입을 확 꿰매버리라니까 기대해. 그것은 수진의 목소리였지만 진혁이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서늘하고 아기의 찬 목소리. 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문을 열려다 멈췄다. 확신이 필요했다. 며칠 후 진혁은 출근하는 척하며 집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얼마 전 거실 화분과 시어머니 방 시계 속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IP 카메라의 어플을 켰다. 화면 속 수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시어머니의 손등에 조금씩 떨어뜨리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좋아? 근데 어쩌지? 아들은 어머니가 치매라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내 말만 믿는데 어머니가 백날 소리 질러봐요. 누가 믿어주나? 화면 속 수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강제로 오물이 섞인 밥을 먹이고 있었다. 어서 처먹어. 어서, 이 할망구야. 진혁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진혁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적힌 짧은 글. 그것은 10년 전 사라졌던 첫사랑 혜주가 보낸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과거에 조작했던 증거물들의 원본과 수진이 진혁을 뺏기 위해 친구들을 매수했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진혁아,
나야 혜주. 수진이는 괴물이야. 너를 뺏으려고 내 인생을 망쳤던 것처럼 지금 내 어머니 인생도 망치고 있을 거야. 제발 그 여자의 미소에 속지 마. 진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지난 10년은 악마가 설계한 정교한 지옥이었다는 것을. 수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부를 누리고 약자를 짓밟는 쾌락을 위해 자신과 어머니를 사육해왔던 것이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진혁이 당장 집으로 달려가 수진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는 멈췄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식적인 명예와 악마 같은 커리어를 전 국민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도려내야 했다. 진혁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수진의 스케줄러를 확인했다. 다음 주 전국 우수 요양보호사 시상식. 수진이 주인공이 되어 올해의 천사상을 받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수진아, 네가 만든 그 화려한 무대 내가 네 무덤으로 만들어줄게. 처절하게 짓밟아 주마.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 편집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메라에 찍힌 수진의 모든 악행과 요양원에서 입수한 노인 학대 정황들, 그리고 혜주를 파멸시켰던 과거의 진실까지. 진혁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 그랜드 컨벤션홀. 전국 우수 요양보호사 대상 시상식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천사 요양사 부문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스크린에는 수진의 환한 미소가 담긴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 수진은 노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보살핍니다라고 속삭였다. 관객들은 감동에 젖어 박수갈채를 보냈다. 수진은 최고급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곧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될 영광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그녀의 명성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쟁취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쾌락으로 고동쳤다. 다음은 대망의 올해의 천사 요양사 수상자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진 씨.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조명이 수진에게 쏟아졌다.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께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며 그때였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배경음악이 갑자기 끊기고 스크린이 섬뜩하게 파르르 떨렸다. 이어 스크린 가득 진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무대 위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진혁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관계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진 씨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자 제 어머니를 고문하고 저희 친구 혜주의 인생을 파괴한 천사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진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은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충격적인 영상으로 전환됐다. 화면에는 바로 수진이 시어머니의 입에 걸레를 물리고 뺨을 때리며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다고 조롱하는 모습이 풀 HD로 생생하게 송출됐다. 시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수진의 환희에 찬 비웃음 소리가
컨벤션홀을 가득 채웠다. 객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곳곳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수지는 얼어붙은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더욱 잔혹했다. 요양원에서 병상에 묶인 노인의 손가락을 꺾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수진의 모습, 노인들의 귀에 대고 자식들이 당신을 버렸다며 악마처럼 속삭이는 장면, 오물이 묻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노인을 방치한 채 즐거워하는 수진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객석 곳곳에서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요양원 피해 노인들의 가족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저 악마 같은 년, 우리 엄마를 전현이 저렇게 만들었어. 당장 끌어내! 저런 게 천사라고! 살인마지!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무대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스크린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10년 전 혜주가 진혁에게 보냈던 가짜 증거 사진들의 원본과 함께 수진이 진혁에게 술 취한 척 접근해 모텔로 끌고 가는 CCTV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혜주가 처참하게 무너져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자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다 결국 주저앉았다. 카메라는 그녀의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했다. 바로 그때 무대 아래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뛰쳐나왔다. 수진아, 이 악마 같은 년아. 그녀는 바로 10년 전 수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혜주였다. 혜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무대 위로 뛰어올라 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혜주는 수진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다. 그 순간 행사장에 난입한 경찰들이 수진을 향해 돌진했다. 수진 씨,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은 마지막 발악으로 진혁을 향해 소리쳤다. 진혁 씨,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한테 왜 그래? 왜? 하지만 진혁은 그저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수지는 욕설을 퍼붓는 군중 속에서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플래시 세례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녀의 추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은빛 드레스 위로 흩뿌려진 혜주의 눈물과 군중의 욕설은 그녀의 찬란했던 명성에 대한 처참한 조롱이었다. 천사 요양사는 한순간에 국민 악녀로 추락하며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불타는 재가 되어버렸다. 전국을 뒤흔든 노인 학대와 상습 폭행, 그리고 과거의 사기 행각까지 낱낱이 밝혀지며 수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혁에게 법적인 처벌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수진이 감옥 안에서도 결코 평온을 누리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판을 짰다. 수진이 배정받은 곳은 악명 높은 재소자들이 모인 13번 방이었다. 그곳의 방장은 바로 혜주의 사촌 언니인 정숙이었다. 정숙은 과거 조폭 두목의 아내로 혜주가 수진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망가지는 과정을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던 인물이었다. 진혁은 미리 정숙에게 수진의 모든 죄목과 학대 영상 사본을 전달했다. 수진이 처음 방에 들어서던 날, 그녀는 여전히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의 묵직한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강타했다. 수진은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 처박혔다. 어디서 그 썩은 미소를 지어? 내가 우리 혜주한테 했던지 그리고 그 불쌍한 노인들한테 했던지 내가 여기서 똑같이 재현해줄게. 기대하라고 쌍년아. 그날부터 수진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세례를 받으며 잠에서 깨야 했다. 식사 시간에는 다른 제소자들이 남긴 잔반을 섞은 개밥이 그녀의 식판에 올랐다. 수진이 거부하면 제소자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 앞으로 끌고 갔다.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왜? 네가 불쌍한 노인들에게 먹이던 거잖아? 몸에 좋은 거라며? 어서 처먹어 쌍년아. 수진은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을 설쳤다. 요양원 노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좀비처럼 만들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환각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이 무너져 내렸다. 교도소 내의 모든 재소자는 수진의 죄목을 알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 철저한 샌드백이자 사냥감이었다. 한편 세상 밖은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진혁은 어머니를 공기 좋은 전문 치유센터로 모셨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길만 닿아도 발작하던 어머니였지만 진혁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전문적인 심리 치료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이제 진혁을 보며 가끔 환하게 웃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진혁은 조심스럽게 혜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혜주를 외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과거 그들이 자주 가던 공원에서 재회했다. 혜주의 얼굴은 그간의 고초를 증명하듯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혜주야,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그 악마 같은 수진이 한테 속아서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진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혜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진혁은 혜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네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내가 조금씩 채워줄 수 있게 허락해줘. 처음 만난 날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갈게. 혜주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시간이 필요해, 진혁 씨. 하지만 진혁 씨가 다시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공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오물을 치우며 울부짖는 수진의 절규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아기는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갇혔고 상처받은 이들은 서로의 온기로 다시 삶을 피워내고 있었다. 디엔드.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작자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나의 인생 우체국이었습니다.